러시아는 최근 전 세계 안보 분석가들을 경악하게 만든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른바 최후 심판의 날 비행기를 이란에 전개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상징적 의미를 넘어 극도로 심각한 전략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테헤란과 모스크바 사이에 비밀 항공 수송로가 개설되어 이란 영토에서 출발한 항공편들이 대량의 금, 외화 및 귀중 자산을 러시아로 계속해서 운송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니라 군사적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자원을 보전하려는 행동입니다. 21일, 이 작전의 실제 규모를 폭로하는 심각한 정보 유출이 시작됐습니다. 이란에서 전략 비축물을 옮기는 것은 모스크바와 테헤란이 금융 인프라가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는 대규모 분쟁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서방 언론들이 일제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그림이 명확한 전쟁 준비 과정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산은 인출되고 군대는 재조정되며 외교 채널은 비밀 상태로 전환됩니다. 2월에 중동은 극도로 민감한 지정학적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대규모 공격부대 집결이 전략적 방어 성격의 병력 철수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방적 조치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모든 당사자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는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격동의 새로운 안보 질서를 여는 서막일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라크 침공 이래 최대 규모의 해군 및 공군력을 이 지역에 집결시키면서 중동은 대규모 군사 충돌의 벼랑 끝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전함, 전투기들이 빽빽하게 배치되어 선제 타격을 가할 준비가 된 화력 벨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은 공격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매우 계산된 조치를 취했습니다. 시리아 북동부에 노출된 기지에서 지상군을 신속히 철수시키고 병력과 장비를 이라크 서부와 쿠르디스탄 지역의 더 견고한 기지로 재배치하여 기습 공격의 위험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고정밀 화력을 이용한 원거리 공격을 준비하는 동시에 지상에서의 취약점을 줄이는 이중 전략을 보여줍니다. 한편 모스크바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크렘린은 이란에서 양면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군용 대형 수송기들이 식별 및 추적 장치를 끈 채 비행하며 테헤란에 첨단 방어 시스템을 전달하는 항공 수송로를 운영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공습 위협에 대비해 이란의 방공망을 강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동시에 러시아는 비상사태부를 통해 외교관, 관리, 핵 전문가들을 이란 영공 밖으로 대피시키는 절차를 가동했습니다. 방어 강화와 민감한 인력 철수의 조합은 모스크바의 명확한 판단을 반영합니다. 미국의 공격 위협이 더 이상 가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강대국이 동시에 태세를 조정하면서 이 지역은 향후 수년간의 세력 균형을 재편할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비밀회의에 대한 베일이 벗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시 내각 내 격렬한 논쟁이 끝났다고 합니다. 최종 결정은 이란을 겨냥한 수일간의 대규모 공습 작전 쪽으로 기울었다고 전해집니다. 예상 시점은 2월 말입니다. 이 정보가 정확하다면 이는 지난 몇 년간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 작전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 질문은 이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시리아에서의 연이은 군사적 움직임이 더 큰 계획을 위한 포석일까요? 러시아가 식별 및 추적 장치를 끈 수송기로 테헤란에 무기를 전달하는 동시에 과학자 대피 계획을 준비하고 금 보유고를 인출하는 것은 모스크바가 강력한 방어와 전략적 후퇴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미국의 공습 위협이 더 이상 정치적 허풍이 아니라는 평가를 반영합니다. 백악관에서 공격 시점 정보가 유출된 것 또한 그것이 최종 결정인지 아니면 군사 전략의 일환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억제 조치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시점을 공표하는 것은 외교적 우위를 점하는 방법일 수도 있지만 전쟁 기계가 준비되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테헤란 정권이 정말로 붕괴된다면 그 여파는 지역적 범위를 훨씬 넘어설 것입니다. 에너지 시장, 전략적 수송로, 그리고 전 세계 세력 균형이 2월 중순에 격렬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많은 보고서들이 미군이 시리아에서 이라크로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이동시키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전술적 재배치입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라크의 병력을 집중시키는 것은
공습작전이 예상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지상 개입 옵션을 준비하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시리아, 이라크, 이란의 조각들이 점차 연결되면서 중동의 체스판은 결정적인 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지상 공격을 개시할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확산되고 있지만 군사 및 병참 분석에 따르면 이 가설은 현실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약 1억 명의 병력을 재배치했는데 이들은 주로 경보병, 특수부대, 군수 지원 인력으로 대규모 지상작전을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란을 상대로 한 실제 전쟁은 수만 명의 병력, 중무장 기갑사단, 그리고 수개월간의 준비와 동시 전개가 필요한 거대한 보급 시스템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란은 쉬운 목표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지형은 험준한 산맥으로 둘러싸인 천연 방어 요새에 비유됩니다. 좁은 도로는 봉쇄되기 쉽고 광활한 내륙 사막은 어떤 공격군의 보급 능력도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어떠한 지상 작전이라도 거대한 병참 문제와 장기적인 수렁에 빠질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2003년 미군의 이라크 신속 진격을 가능하게 했던 비교적 평탄한 지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 주둔한 미군은 원거리 고강도 공중 및 해상 작전에 맞춰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거리 해군 항공모함 클러스터와 고정밀 화력이 전략의 핵심이며 보병을 이용한 영토 점령 계획이 아닙니다. 이는 군사 행동이 있다면 대규모 지상군 상륙보다는 공습과 원거리 공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미군이 시리아의 소규모 기지들에서 철수한 것은 약화의 징후가 아니라 더 큰 확전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병력을 보존하고 전장을 재정비하려는 전략적 조치입니다. 만약 워싱턴이 이란 영토에 대규모 공습작전을 개시한다면 테헤란은 미국 본토나 연안에서 활동하는 항공모함 타격단을 직접 공격할 만한 재래식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정면 대결 대신 이란의 핵심 대응 메커니즘은 비대칭적입니다.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예멘에 걸쳐 넓게 퍼져 있는 저항의 축으로 불리는 연계 민병대 네트워크가 테헤란의 가장 유연한 반격 도구입니다. 이는 분산된 구조로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고 적에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알탄프나 북동부의 시설들처럼 시리아에 있던 작고 분산된 미군 기지들은 명백한 약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치들은 자폭 드론,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잘 훈련된 민병대의 연합 지상 공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취약한 지점에서 철수함으로써 워싱턴은 계속되는 반격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위험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원거리 해공군 우위의 자원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후퇴가 아니라 진짜 폭풍이 닥치기 전에 약한 고리를 닫는 방법입니다. 시리아에 노출된 위치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것은 단순한 전술 조정이 아니라 치명적인 약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병력이 안바르주야인 아라사드나 에르빌 인근 시설과 같이 이라크 내 엄격하게 보호되는 기지로 재배치되면서 미국은 더 견고한 방어 벨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패트리엇과 사드, THAAD 같은 다층 방공 시스템이 요격망을 형성하여 미사일과 드론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강화합니다. 이 모든 조치는 심각한 확전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를 반영합니다. 만약 이란이나 연계 민병대 세력이 공습작전 후 보복을 시도한다면 이전에 시리아에 있던 작고 분산된 기지들은 취약한 목표물이 될 것입니다. 노출된 지점에서 철수함으로써 대규모 인명피해의 위험을 줄이고 심지어 미군 병사가 인질로 잡히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워싱턴 정가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더 넓은 그림에서 중동은 전환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양측의 군사적, 외교적, 전략적 움직임은 모두 확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계산된 준비를 보여줍니다. 만약 분쟁 시나리오가 폭발한다면 그 여파는 지역 전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 경제와 안보로 확산될 것입니다. 이는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예측 불가능한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단계입니다. 간단히 말해 워싱턴은 큰 타격을 가하기 전에 약점과 취약한 목표물을 사전에 제거하며 판을 정리하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통제된 방식으로 병력을 축소함으로써 군사기획가들은 포위될 위험이 있는 기지를 구출해야 하는 의무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취약한 고리들이 제거되면 이란을 겨냥한 공습작전은 병력 분산 압박을 최소화하면서 최대 강도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이란 내부에서 다층적이고 다소 모순적인 반응을 전개하기 시작하면서 국면은 급속도로 복잡해졌습니다. 모스크바는 방어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억제와 이익 보전이라는 이중 전략을 보여주는 예방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러시아와 테헤란이 2025년 초에 20년짜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됩니다. 모스크바에게 이란은 지역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특히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수천 대의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한 중요한 전략적 동맹입니다. 따라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존립의 위협은 러시아의 이익에 대한 직접적인 전략적 위험을 의미합니다. 워싱턴이 타격을 준비할 때 모스크바는 이 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일련의 행동을 분석해보면 모스크바는 이란에서 면밀히 계산된 위험 예방 전략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러시아는 미국의 공격 위협에 대비해 테헤란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란 정권이 심각한 손실을 입을 경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맹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보전하는 이중 접근 방식입니다. 1월 초부터 시작되어 2월 중순에 눈에 띄게 가속화된 움직임이 있습니다. 오픈소스 분석가들과 항공 추적 시스템은 러시아의 대형 군용 수송기가 테헤란의 이맘 호메이니 국제공항과 메흐라바드 공항에 착륙하는 횟수가 급증했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항공편들은 주로 일류신 I-1 76과 안토노프 AN 124 수송기를 사용했는데 이는 중화기를 운반할 수 있는 전략 수송 플랫폼입니다. 주목할 점은 많은 항공기들이 이란 영공에 진입하기 전에 식별 및 추적 장치를 끄고 서방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경로로 비행했다는 것입니다. 주력 전차, 기동형 조기 경보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대량의 탄약을 운송하도록 설계된 수단을 동원한 것은 이것이 일반적인 상업이나 외교 활동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는 첨단 군사 장비의 긴급 이송 작전의 징후이며 모스크바가 분쟁 위험이 더 이상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분석가들은 러시아의 비밀항공 수송로가 단순한 상징적 의미를 넘어 이란의 통합 방공 시스템을 긴급히 강화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측의 핵심은 모스크바가 S-400 방공미사일 시스템, 스텔스 목표를 탐지할 수 있는 장거리 레이더, 심지어는 원거리 공습을 교란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첨단 전자전 시스템의 이전을 서두를 가능성에 있습니다. 또한 이란이 최근 도입한 Su-35 전투기 운용에 필요한 중요 부품들도 우선순위 목록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일부 항공편이 벨라루스를 경유하여 등록됨으로써 군수품의 직접적인 출처에 대한 그럴듯한 부인을 위한 장막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 방식은 모스크바가 국제적인 정치적 압박을 최소화하면서도 전체 공수작전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항공수송로의 반대 방향이 더 큰 주목을 끄는 세부 사항입니다. 많은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기들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대량의 금, 외화 보유고, 그리고 유동성 자산을 이란에서 러시아로 운반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테헤란 지도부가 군사작전 이후 경제가 마비되거나 권력기구가 심각한 손실을 입을 경우를 대비한 재정적 구명줄을 마련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기와 자산이 동시에 이동하면서 드러나는 그림은 단순한 방어 준비가 아니라 모든 생존 시나리오에 대한 계산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16일 특별한 투폴레프2 214 항공기가 갑자기 이맘 호메이니 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고위 관리 수송기가 아니라 분석가들이 흔히 최후 심판의 날 비행기라고 부르는 특별히 보호되는 공중지휘통제센터였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 테헤란에 이 항공기가 나타난 것은 일련의 전략적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항공기 유형은 대규모 전쟁이나 핵 위기 같은 심각한 비상 상황에서 국가 지휘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 시스템은 전자기 펄스 EMP에 대비해 강화되었고 고도로 암호화된 위성통신을 통합하여 지상 인프라가 마비된 상황에서도 연결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지휘 플랫폼을 러시아 영토 밖으로 전개하는 것은 의례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안보 평가의 심각성을 반영합니다. 테헤란의 TOE-114가 나타난 것은 러시아의 고위군 지휘관, 정보관리, 그리고 위기관리 전문가들이 이란군 총참모부와 협력하기 위해 직접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임무에는 공동 비상계획 수립, 실시간 정보 공유 메커니즘 설정, 그리고 미군 배치 활동에 대한 러시아 위성의 조기 경보 데이터 접근 권한 제공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양국 간의 군사적 연계 수준을 크게 격상시키는 단계입니다. 최근의 전개 상황은 모스크바와 테헤란 간의 안보 관계가 전통적인 무기 거래 계약의 틀을 훨씬 넘어섰음을 보여줍니다. 비행지휘센터 전개, 조기 경보 데이터 공유 강화, 그리고 직접적인 기술 지원은 잠재적인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작전 수준의 협력을 반영합니다. 이는 더 이상 서류상의 협력이 아니라 운용 수준에서의 연대입니다. 그러나 방어 강화 조치와 병행하여 모스크바는 이란의 방공 시스템이 미 공군의 위력에 견딜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명확한 증거는 러시아 비상사태부가 높은 경계 태세에 돌입하여 자국민과 전략적 인력의 긴급 대피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전문가들을 이란의 유일한 민간 원자력 발전소인 부쉐르 원자력 발전소에서 철수시키기 위해 특수항공기가 이란 영공 접근 허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시설은 러시아가 건설하고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원자력공사로 사톰은 이 시설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직접적이든 전투로 인한 부수적 피해든 페르시아만 전체 지역의 심각한 방사능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모스크바가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는 환경적, 지정학적 파급 효과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스크바가 대피 계획을 가동했다는 사실은 러시아가 미국의 대규모 공습작전 위험을 완전히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력 보호 계획이 최우선 순위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스크바가 이란의 방공 시스템이 뚫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 전문가들과 전략적 이익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외교의 문이 점차 닫히고 군사적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테헤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란 지도부는 양방향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핵심 전략 자산을 강화하고 보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내 운송로와 적의 이익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비대칭 해군 억제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은 지상에 고정된 많은 구식 방공 시스템이 스텔스 전투기와 고정밀 유도 무기를 이용한 미국의 공격에 신속하게 무력화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략은 수동적인 방어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비대칭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전세가 첨단 기술 대결 단계로 전환되면서 이란은 상대의 압도적인 우위를 상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습 위협에 맞선 생존 경쟁 속에서 이란은 말 그대로 핵시설과 탄도미사일 기지를 땅속 깊이 묻기 위해 국가적 자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최신 위성 이미지는 이스파한 핵단지에서 밤낮으로 물류 활동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곳에서는 터널 입구가 보강되고 메워지며 긴급한 속도로 방호가 연첸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군 기획가들의 주된 관심사는 이스파한이 아니라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 남쪽에 위치한 피객스, 산 마운트 피객스이라 불리는 거대한 구조물입니다. 이곳에서 이란 기술자들은 단단한 화강암산을 깊이 파고 들어가 지표면 아래 80m에서 100m 깊이의 지하 복합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우연이 아니라 신중하게 계산된 것입니다. 이 깊이는 미군 무기고에서 가장 강력한 벙커버스터 폭탄인 GBU-57의 직격탄을 견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GBU-57은 무게가 약 13,600kg에 달하며 비스피릿 스텔스 폭격기만이 탑재할 수 있는 특수 무기입니다. 만약 피객스산의 시설이 실제로 예상된 깊이와 구조에 도달한다면 이는 이란의 핵능력을 무력화하려는 모든 고정밀 공격 계획에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란의 지하 깊숙한 시설들이 실제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벙커버스터 폭탄을 견딜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다면 워싱턴은 전략적 진퇴양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지하 요새들이 거의 무적에 가까운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공습작전의 효과는 큰 의문부호에 직면하게 됩니다. 군사적 논리에 따르면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을 때 조기 행동에 대한 압력은 증가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란의 심층 방어 노력이 무심코 분쟁으로 가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2월 말에 이르러 전체적인 그림은 외교 채널이 거의 마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군사적 시간표가 우위를 점한 것으로 보이며 기습 요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미국은 전투부대 배치를 완료하고 스텔스 전투기 비행대를 전개하며 이란의 전략적 지하 복합 시설이 최대 방호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작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러시아가 테헤란을 위한 마지막 방패를 세우기 위해 시간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기술 및 방공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모스크바는 이란의 현 권력 구조가 심각한 손실을 입을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모두 최종 준비 단계에 접어들면서 시간 요소는 더 이상 부차적인 세부 사항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변수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떠한 대결도 테헤란에서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이미 전 세계 금융시장에 나타났습니다. 투자자들이 보복과 지역적 확전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페르시아만 지역 증시는 심하게 변동했습니다. 유가와 금값은 급등하여 방어적 심리와 에너지 공급 중단에 대한 공포를 반영했습니다.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충격이 터진다면 이는 빠르게 전 세계적인 경제 충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약 8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이란은 이미 내부 시위 압력과 장기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제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작전에 직면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그 결과는 정치적 변동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불안정이나 권력 공백이 악용되기 쉬운 위험한 전환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며칠은 이란이 공들여 구축한 복잡한 지하 방어망을 뚫어야 하는 미 공군과 우주군의 능력에 대한 진정한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대결의 결과는 테헤란의 미래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의 세력 균형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위기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국제 질서는 심각한 변동의 시대로 접어들 위험이 있습니다.